관련해서 짚고 넘어갈까요? 네,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율들의 관심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오늘 좀 일단 오류가 좀 있었죠. 가장 많이 보시는 인베스팅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환율이 연중 최저점에서는 분명히 우상향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기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 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금액으로 봤을 때 11월 기준으로 35%를 아직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에는 더 많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를 살 수 없는 이유와 직결이 됩니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달러 강세로 가고 있죠. 일단 환율 부분에서 달러 강세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달러를 빼서 밖으로 유출하려는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비중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것들 빼가지고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개장 전에 이제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이런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했고 내년 1월 달에는 한 1.25%까지도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환경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부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코로나 이전으로 금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번 12월 31일 날 한미 통화 수합이 종료가 됩니다. 이거 반드시 연장을 해서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일본과도 이제 과거사 문제가 좀 있잖아요. 2012년도에 사실상 통화 수합이 종료가 된 이후에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일본과도 반드시 한일 수화풀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보게 되면 11월 기준으로 4,6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전체 GDP 대비했을 때 25% 수준이에요. 근데 외환위기, 국가 부도로 갈 수 있는 사태의 기준이 뭐냐? 30%가 안 되는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25%란 말이죠. 위험한 겁니다. 옆에 있는 나라 대만 볼까요? 지금 GDP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가 90%에 달합니다. 이런 나라의 흐름들을 쫓아가는 쪽으로 정책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테이퍼링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내년에 시행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나쁜 종목들, 삼성전자 특히 대표적으로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 주식이고 워낙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좋아들 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성 있게 팔다가 하루 잠깐 삽니다. 11월 2일 날 1,400억인가 샀죠. 그 이후로 한 3일 만에 또 그만큼 팔고 더 팔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데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혹시나 수급이 지속적으로 돌아서면서 외환이 완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은 삼성전자 비중을 다시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큰 종목들을 지금은 사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 싶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환율 부분 오늘 오류가 있었지만 우상향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 아직도 35%의 시가총액을 들고 흔들 수 있는 것들은 기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닙니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오늘 호가의 급등 해프닝은 단순 오류 해프닝으로 그쳤지만 그래도 앞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외국인의 매매와 더불어서 좀 관건으로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오늘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일진파워도 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또 높여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목표치를 상당히 높였는데 여전히 탈원전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또 원전, 소형 원전에 대한 정책을 또 가속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어느 정도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네. 브라질도 지금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2031년까지 네 번째 원전 건설을 하겠다. 지금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까를 보면은 지금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급등했었던 섹터들을 하나씩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은 뭐 카카오도 있었고, 그리고 연초에는 HMM도 있었고, 그리고 그 최근에는 메타버스도 있었고, 최근에는 NFT도 있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원전 기술주들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두 매번 맞출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또 네. 소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따라갔다가 오히려 뭐 물려가지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큰 건데, 이걸 아까 이제 방송 시작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참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나라 빼고 미국 증시랑 암호화폐는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왜 국내 증시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까? 그런 와중에서 거기에서도 약간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뭐 원전이라던가 최근에 뭐 위메이드나 게임빌이나 이런 NFT와 관련된 또 수익도 만약에 이제 그것도 좀 놓쳤다라고 하면 굉장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원전에 대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업데이트가 되긴 할 거지만,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뭐 카카오나 HMM이나 이렇게 갔을 때 저게 가네, 더 가네, 계속 가네. 네. 그때 이제 내가 딱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진짜 사야겠다라고 할 때가 항상 고점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이런 경우도 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더 올라가기 힘들어요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가 산다는 거는 또 누군가가 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투자보다는 오히려 뭐 지금 들어가는 거라면 좀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